자, 그럼 이제 계공 등의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304조. 교육제도. 교육 역시, 교육 있잖아. 이것도 작년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원래 교육 매회 출제거든요. 매 출제인데 작년 시험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가 확실시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꼭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드리는데, 자, 그럼 교육 지침, 교재 순서에 따라서 교육 지침이 먼저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거기 305쪽에 시행권자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긋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이에요. 이때 교육 지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교육의 목적, 교육 대상, 과목 및 교육 시간이라든가 강사의 자격 당이 들어가겠죠. 수강료 밑줄 쫙. 수강료 들어갑니다. 다음에 수강 신청, 출결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의사에 관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교육이 시행되다 보면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현재 교육침을 마련해 놨거든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 교육침에는 수강료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실무교육비는 13만원, 연수교육비는 8만원, 직무교육비는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교육으로 내려갑니다. 실무교육인데, 이거는 이제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 문제인데, 이미 거의 다 다뤘죠, 이거는. 그럼 실무교육 시권자는 당연히 시도의사죠. 그럼 대상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인사. 법인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임원, 사원, 전체. 자격증이 있는 임원, 없는 임원, 관계없죠.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분산 설치 신고할 때는 책임자가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공사가 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이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1년 전이죠. 그러니까 1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위수한다. 분산 설치한다면 설치 신고 전 1년 내, 고용 신고 들어간다면 고용 신고 전 1년 내 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4월 4일 날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한다. 거꾸로 역산하여 그 전년도 4월 4일부터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 줘야 되죠? 원래 이렇게 된다. 근데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요. 4월 5일부터 실시하는 실무교육이에요. 원래 따지면 이렇게. 근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1년 내에 이수를 해준다. 그러니까 미리 그럼 가서 교육받고 오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만 폐업 신고한 다음에 1년 내 재등록한다든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재고용된다. 이때는 면제하죠. 근데 크로스로 갑니다. 중개업을 영위하시다가 폐업 신고한 다음에 1년 내에 소공으로 가시는 거예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받을 필요 없죠? 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소공으로 재직을 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되고 1년 내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가더라도 전부 다 1년 내라면 다 면제한다. 그래서 단기간 내 재등록 재고용 시는 면제를 해주는데 그 주된 이유가 교육의 내용이 법률 지식과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그 다음에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고용 재무시는 면제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 교육시간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교육시간은 2832. 그래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8시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7시간씩 집합교육을 한다면 7시간씩 4일 가서 교육받고 와야 돼요. 우리는 그 협회 인천시 지부가 구월동에 있다고 그랬죠? 인천시청 앞에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래갖고 한 교실에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 60명씩 그렇게 갖고 이제 교육을 받았었죠. 근데 현재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자제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을 지금 현재 10일 동안 한다고 그랬죠? 10일 동안 28시간 이수하면 돼요. 교육비는 13만 원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2832. 이렇게 이제 숫자를 기억합니다. 자, 그럼 실무교육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인데 이거 연수교육이란 말은요. 보수교육이에요. 보수교육. 그러니까 우리 제도라든가 법이 자꾸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연수교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는 거다. 건물 부서지면 수리하죠? 그렇듯이 법이나 제도가 바뀌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연수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실시권자는 당연히 시도의사예요. 그럼 대상자는 개공과 소공이죠. 그럼 보조원이 빠져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고 임원사원이 대상이냐 물어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원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죠, 지금. 근데 임원사원. 지금 개공과 소공이라고 그랬죠? 그럼 임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있잖아요. 그 자는 소공인지 보조원인지 당최 짐작이 안 되죠? 나도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여러분들 해석하기에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아야 될 것 같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일단 대상이다. 개공과 소공이. 다음 이제 시기는 2년마다 받습니다. 이거는. 2년마다 받는다.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2년의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계속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 계속 날라와요. 연수교육 2년이 돼가면. 그래갖고 이제 2개월 전까지 통지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내가 이 연수교육 받기 싫어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버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 2개월 전까지. 그러면 이거 교육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수교육이니까.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와 직업 윤리를 내용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하루 반나절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12, 16입니다. 12, 16. 그래서 이제 12시간 이상 16시간이었는데 현재 12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비는 8만 원이에요. 연수교육비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이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제재가 있죠. 이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되게 쓰게 맞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그 정도. 자, 연수교육이었고요. 개공과 소공이 2년마다 받아야 된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고 교육시간은 12, 16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무교육으로 갑니다. 이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주의할 점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직무교육에는 등록관청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 대상이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되는 직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미리 언급을 했고요. 이게. 그럼 역시 고용관계 종료신고되고 1년 내 재고용되잖아요. 그럼 역시 면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이 질문 맞았나요?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OX. X죠. 시험은 뭐 이 정도까지 내진 않을 건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틀렸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다 나오거나 두 명을 다 빼야 되죠? 그래야 맞는 집이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주의하시고 31회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OX. 역시 S죠. 이게 이렇게 바꿔내는 지문은 중개업법실에 이 지문 잘 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고 나서는 잘 안 냈거든요. 이 지문을. 근데 이제 이런 지문들 감 잡고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거 실무교육의 실시 주체가 누구냐. 이걸 바꿔내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이제 감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은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윤리만 내용을 하고 있고, 반나절 가서 교육받고 옵니다. 3, 4시간이에요. 그래서 3, 4시간 교육하고 있죠. 교육비는 현재 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교육시간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시간 암기를 하는데, 교육시간이 이게 연계성이 있어요. 직무교육은 3, 4시간이죠. 우리 그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러니까 4시간 간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3, 4, 12죠. 3, 4, 12. 12 더하기 16은 28, 28, 32. 이렇게. 그래서 3, 4, 12, 12 더하기 16은 28, 28, 32로 기억을 해봅니다. 숫자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무교육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죠. 사고 예방 교육. 이 사고 예방 교육은 3명 다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이 3명은 개공 등입니다. 개업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개공 등이란 표현이 마지막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나오는데 개공 등이란 말이 결격 사유, 이중 소소, 금지행위, 비밀 준수,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고 예방 교육 대상에 개공 등이 들어갑니다. 그럼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개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맞나요?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만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X. 오죠. 등록관청은 보조원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은 중개보조원뿐이다 하면 틀렸죠. 아니, 그냥 편하게 가자고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개공문에. 그러면 등록관청은 보조원만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요.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만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은 중개보조원뿐이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장난친다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좋게 이해하세요. 아셨죠? 이게 한숨을 푹푹 쉬지 말고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집니다. 교육 같은 건 절대 안 틀려요. 이런 것들은 다 맞춰버리죠. 자, 근데 이 교육은 그럼 사고 예방 교육은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교육을 하자면 먼저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지또는 공부하는데 며칠 전까지? 11년까지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죠.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 10일까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하라. 이건데 이 교자가 이게 사고 예방 교육이잖아요.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사고 예방 교육 통지 10일 전. 그 다음에 협회 다음 달 10일이고 신고센터 모니터링 이거 조사 결과 통보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이고 과태료 부과 통보죠 이게. 신고관청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때리게 되면 등록관청에 10일 내 통보해줘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통지 공고하게 돼 있고 근데 이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교통비라도 줄 모양이다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대통령령에서 이거 확정되면서 보니까 이거를 교육을 받는 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는 자한테 주는 걸로 바뀐 거죠, 이게.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교육시설, 장비 비용, 강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는 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는 유일한 게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교육 정리 잘 돼 있네요. 교재.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310쪽에 거기 26회 때 문제가 실려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310쪽.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1번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거 전형적인 질문인데 직무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이죠. 2년마다. 교육 이름을 바꿔내는 거죠, 지금. 전형적인 질문. 그럼 틀렸고 2번.
분사함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는다.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3번 질문.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내에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 측이 실시하는, 다 나왔죠 지금?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정답이고 1년 내라면 받을 필요가 없다. 4번 질문.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여기까지 좋았죠?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직무교육이 바로 3, 4시간이죠. 연수교육은 12, 16이죠. 틀렸고 5번.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수강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수강료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예,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습니다.